정부가 곧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급이냐 세금이냐, 과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최근 몇 년간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공급 대책은 매번 나왔지만 시장이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공공주도만 강조하다 보니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죠. 이번 대책은 다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거론되는 핵심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 확대, 공공주도 아래 대규모 택지 공급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이미 공공중심 공급이 반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세제 연계 공급 대책 안에 세금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페널티 혹은 세제 지원책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공만 강조하면 공급 속도와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건설은 민간이 참여해야만 수익성과 속도가 담보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현실성 있게 만들려면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고 기본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하며 직접 건설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LH 같은 공기업이 땅 장사만 한다는 불신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과 공급 물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공공이 직접 시공까지 맡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안정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까요? 집값 안정이란 목표는 같지만 방법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공공이 앞장서면 값은 낮출 수 있지만 사업성 부족과 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이 맡으면 효율은 높지만 수익성 위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실은 복잡합니다. 최근 지하철 연장 같은 공공 발주 사업들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유찰되고 있습니다. 공공은 단가를 낮추지만 그만큼 업체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일정 지연과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LH가 직접 시공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H가 직접 시행 시공까지 맡게 되면 인력 충원, 부채 증가, 조직 비대화가 불가피합니다. 과거 LH 비위 사건으로 구조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시 덩치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효율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공은 기본 안전장치와 토지 조성, 정책적 관리에 집중. 민간은 실제 건설과 운영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LH와 같은 공기업은 비대화보다 효율화에 집중하고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공공이 모든 걸 맡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가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300만 호 공급, 정말 가능한 걸까요? 공공주도로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집값은 잡아야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민은 분양가는 저렴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품질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은 저렴한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은 효율적이지만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비싸집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구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미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유 유휴부지 공공청사 개발 약 3만 5천 호 수준. 기존 270만 호 공급계획 윤석열 정부 알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일부 그린벨트 해제 포함. 문제는 아무리 추가를 해도 300만 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공은 안정성과 저렴한 분양가를 책임지고 민간은 효율성과 품질을 책임지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같은 규제 완화책도 병행해야 실제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공급 계획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270만 호 공급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방식으로는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땅도 시간도 실행력도 부족하다면 숫자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더 내놓을 거냐, 아니면 기존 계획이라도 제대로 실행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볼까요? 기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계획이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유휴부지 개발, 용적률 상향으로 약 30만 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물량조차 임기 내 공급은 어렵습니다. 착공까지 겨우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임기 안에 공급 효과를 내려면 신규 택지 발굴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발표된 270만 호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신축 공급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존 구축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매물 유도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제 완화, 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물 회전율을 높이면 공급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축과 구축이 동시에 시장에 풀려야 안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집값 잡으려면 공급이 답이라고 하지만 숫자만 늘려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매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축은 몇 년 뒤나 공급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구축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물이 잠겨있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숨통이 막혀있죠. 최근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627 대책이 매물을 잠가버렸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고착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축 공급만 강조하면 효과는 몇 년 뒤에나 나오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즉 공급 대책은 반드시 기존 구축 매물 유도 정책과 함께 가야 시장의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물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합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묶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세제거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축과 구축을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신축은 중장기 공급 기반, 구축은 단기 유통 물량입니다. 두 축을 같이 돌려야 시장의 안정을 찾습니다. 셋째, 강남 수도권 등 핵심 지역의 아파트 쏠림 현상에 대응해 다양한 대체재 주거 옵션을 열어줘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수년째 팔리지 않는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파트 수요만 몰려 가격은 더 뛰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어도 기재부 장관이어도 심지어 대통령이어도 답이 없다면 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서울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급을 늘려도 비싸지고 수요는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시장의 핵심 원인은 수요 집중입니다. 전국의 수요가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립니다. 서울 내부 수요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 전국구 수요까지 들어오니 가격은 잡히지 않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공사비 급등,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해법은 수요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대출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대출 한도 확대, 세금 수도권 다주택자에는 강력한 세금 부담, 지방 구매자에게는 세금 혜택. 정책 방향 단순히 200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금이 생기면 어디부터 집을 사시겠습니까? 지방? 아닙니다. 대부분은 결국 서울 수도권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의 현실입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돈으로 지방 집을 살까? 아니면 수도권에 올인할까? 하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서울 수도권에 사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수요는 또다시 서울로 몰리고 가격은 끝없이 치솟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요가 단순히 한 번 몰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집을 살 때 수도권 선택. 자금이 여유 생겨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다시 수도권 선택. 이렇게 곱하기 2 효과가 나타나죠. 반대로 지방주택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팔고 와야 하죠. 이 구조가 계속되니 수요와 가격이 서울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주택 소유자에게는 수도권 진입 시 혜택을 주고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는 지방 선택에도 메리트가 있도록 세금 대출 우대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안 팔리고 돈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요는 끝없이 서울로만 집중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팔려야 옮기는데 안 팔리니까 다들 그냥 서울만 바라보는 겁니다. 지방 수요가 줄어들며 거래 절벽. 수도권 전국 자금이 몰리며 수요 과잉. 정부 대책 용적률 완화, 초고층 건물, 메가시티 구상 등 대안 제시. 하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빠른 해결책은 제도입니다.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폐기하고 수요가 분산되도록 대출 세금 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열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은 대출 우대와 세금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울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은 집값이 더 오르는데 지방은 팔리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집은 매수자가 줄고 가진 사람만 고통을 겪는 구조예요. 반대로 수도권은 전국 자금이 몰리며 가격이 더 치솟습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일까요? 이번에도 공급 대책만 내놓고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손대지 않으면 절대 집값은 못 잡습니다. 이번 정부가 초기 아젠다를 잘못 설계하면 계속해서 역풍만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급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똘똘한 한 채 폐기가 답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